불을 끌 수 없는 폭염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슬슬 다음 달에 전기료 폭탄 맞는 건 아닌지 걱정되실 텐데요. 관련해서 계속해서 김방희 연구소장님과 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누진제라는 말만 들어도 조금 걱정이 그렇죠. 됩니다. 벌써부터 요금 체계가 어떻게 되길래 다들 이 전기료 폭탄을 걱정하는 걸까요? 많이 쓸수록 요금이 확 늘어나는 겁니다. 누진이란 말 그대로. 그것도 주택용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전력 사용량의 85%가 산업용과 일반용인데 20%가 채 안 되는 이 주택용에만 누진제가 적용됩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014년에 전기료 폭탄 얘기가 나왔고 그 당시부터 이제 일종의 소송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2016년 말에는 기존의 6단계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단계로 줄였습니다. 기준은 200kW하고 400kW입니다. 그 사이에 따라서 부과되는 요금이 차이가 크죠. 거의 2배씩 뜁니다. 93원, 187원, 280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3단계로 줄이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누진제 구조는 그대로 있는 거죠. 자, 지난 2016년 폭염 때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서 누진제를 좀 완화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좀 문제가 많은가 봐요. 말씀드린 대로 6단계를 3단계로 줄이니까 그 어려운 분들 이 폭이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혜택을 일부 보고 있다 이런 주장들을 정부나 한전 측에서는 하고 있는데 근데 꼭 저소득층만 혜택을 보고 있느냐. 실제로 저소득층은 시원한 사무실에 오래 머무르시는 게 아니니까 전력 수요 자체는 더 많아요. 쪽방에 사시거나 더운 곳에 계신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그런 것도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왜 산업용이 이렇게 싸냐.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아도 경제 환경 자체가 기업은 점점 부자가 되고 국민들은 가난해지고 있는데 일본은 나라 전체가 부강하지만 국민이 가난하다 그랬는데 우리는 기업은 부자인데 우리 가정, 개인이 가난한 상황이 돼가고 있는데 산업용과 주택용을 이렇게 차별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한 누진제를 개편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실제로 누진제를 적용했을 때 또 그렇지 않았을 때 전기료 차이가 그렇게 크게 많이 나는 건가요? 언론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던데 제가 아주 쉽게 그냥 계산을 해봤습니다. 앉아서. 보통 가정이 이제 한 달에 한 350kW 정도를 쓴다고 그래요. 350kW. 아까 보신 표에 따르면 전기료가 한 45,000원 조금 더 넘더군요. 근데 여기서 한 15% 정도를 더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50kW를 더 쓰면 8만 원으로 2배 가까이 뜁니다. 1.8배죠. 근데 이것까지도 뭐 어떻게 감당한다고 해도 여기서 100kW, 그러니까 30% 정도를 더 쓰면 무려 5배 가까이 뜁니다. 20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폭탄인 거죠. 근데 이 100kW를 한 달에 더 쓴다는 게 실감이 잘 안 나실 텐데 어떤 거냐. 요즘 같은 더위에 하루 3시간씩 거의 매일 에어컨을 트시면 100kW를 훌쩍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올 여름에 지금 저 에어컨 3시간 이상 트신 가정은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표를 보면은 저것도 이제 2시간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전기를 사용하는데 에어컨. 그런데 12만 원 차이가 나는군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차이가 크긴 큽니다. 킬로와트의 구간이 달라지는 순간 차이가 확 벌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가정이 쓰는 전력 소요량이 얼마인가를 한번 숫자를 이렇게 보시면 그 200, 400 구간 중에 어디에 속하느냐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서민들은 이렇게 불안한데 이 실시간으로 전기 요금을 알려주는 뭐 계량기조차 없는 것도 많고요. 또 한전이 계량기 보급을 약속하긴 했지만 좀 현실화되기에는 아직까지 좀 요연한 것 더디죠. 같습니다. 예, 스마트 계량기라는 겁니다. 지금은 기계식이라 그래서 검침원이 오잖아요. 안전사고도 가끔 나잖아요.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근데 스마트 계량기는 원격, 그러니까 이제 본사에서도 볼 수 있는 거니까 검침원이 올 필요 없고 더 중요한 건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볼 수 있으니까 요금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마트 계량기를 한 2년 전이죠. 5천억을 들여서 2020년까지 1,600만 가구에 보급하겠다. 이게 이제 한전과 정부의 계획이었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 당시 이제 워낙 논란이 많이 벌어질 때니까 욕심이 앞서서 조금 섣불리 이 스마트 계량기 보급 계획을 발표했던 것 같아요. 지금 한전 얘기 들어보니까 열에 3가구도 안 된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도 이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보급이 안 된 상태가 아닐까. 이게 보급되면 비교적 전기료 폭탄에 대해선 알고 맞는 건 폭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마음 놓일 수 있는 거죠. 결국 지금은 고지서를 받을 때까지 요금이 얼마 나올지 알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검침원이 일일이 이제 검침을 해야 요금을 이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 전기료 폭탄 걱정하는 분들, 에어컨을 조금 몇 시간씩 튼 집은
아내 몰래 친구랑 비싼 술 먹고 나서 카드 명세가 들기 전에 그 마음. 살 떨리는 마음. 네. 긴장되는 마음. 네. 예. 이 주택용 전기에만 누진제가 있는 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핵심이죠. 네, 현재 이제 상업용 전기에는 누진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문을 활짝 열어놓고 추울 정도로 에어컨을 켜는 곳도 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전이 손실을 볼 경우에 손실을 기업이 혜택으로 받고 가정과 개인이 그걸 메꿔주고 있다. 그 이상.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올 법한 거거든요. 그래서 청와대 지금 청원에도 보면 핵심은 이거예요. 누진제 뭐 구간 바꾸고 해봐야 큰 혜택을 못 보거든요. 중산층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산업용의 혜택 주는 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한다고 뭐 산업 육성할 때는 그 논리가 맞는데 그리고 이제 주택용에서 아껴봐야 20%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용에 근본적으로 손을 대야 되는데 고마운 것은 2016년에도 이제 전기료 폭탄 얘기가 나오고 나서 많은 정부 부처에서도 그렇고 한전에서도 이거의 개편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김종갑 사장 같은 경우도 한전에 페이스북에 보니까 콩값이 더 비싼 두부의 고민 얘기를 그게 이제 산업용의 경우에는 원가 이하니까 네. 그것 때문에 손해보고 있다는 은근한 부활을 드러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던데 결국은 개편이 될 텐데 그럼 어떻게 개편되느냐. 다만 기업이 반대하고 통상자원부 같은 경우는 속도 조절론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7월 이 더위가 끝나고 나서 전기요금이 나오고 국민들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12월 전에 이 산업용을 조금씩이라도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론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들이 주택용으로 감당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덜 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뭐 누진제 폐지에 관련해서도 막 논란이 일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뭐 지금 당장 뭐 누진제가 폐지되기는 뭐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 가정용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몇 가지 기본 팁들이 나오고 하던데요. 제가 보기엔 이 누진제를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뭐 에어컨 어떻게 틀고 하는 전기 어떻게 틀고 하는 얘기들 나오는데 오랫동안 들어온 얘기죠. 근데 제가 실제로 쓰면서 전력 소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렇게 기계식 미터기를 좀 보거나 그러면 엄청난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정부와 한전이 결국 전기료 폭탄이 나올 무렵에 산업용과 주택용의 차별을 포함한 누진제 문제에 대한 나름의 비전을 제시해야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당장 이걸 없애는 건 안 되니까 속도를 조절하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이렇게 가겠다 하는 로드맵이라도 발표를 해야 사람들이 매 맞으면서도 내가 참을만 하구나 하는 그런 심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